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후 7시 47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차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차트 뒤에는 돈이 움직이죠. 예. 그래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가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보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선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물입니다. 현물과 선물. 현물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식이고요.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 근데 이제 선물은 만기 단위로 보셔야 돼요. 만기 단위. 개별 단위로, 개월 단위로 보시지 마시고 누적으로 만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9월물이죠. 9월물이기 때문에 6월 두 번째 금요일,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날부터, 두 번째 목요일 다음 날부터 누적해서 보시면 되고요. 현물은 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자, 현물을 먼저 볼게요. 현물을 보시면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누적을 보면 개인은 9,061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2조 3,215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조 6천억을 팔았어요. 자, 외국인이 현물을 샀죠. 외국인이 선물을 샀고 개인이 현물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현물을 파는 장은 상승장이에요. 개인이 현물을 파는 장은 상승장입니다. 올랐냐 내렸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면 상승장이에요. 개인이 현물을 사면 하락장입니다. 우측에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만기 단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6월 10일부터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2,105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538억을 매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선물을 삽니다. 그러면 선물도 상방인 거예요. 현물에서는 개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보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6월달부터 볼게요. 6월달부터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3조 6천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은 3조 2천억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6월달부터 보면 외국인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를 조금 처리한 거죠. 많이 매도한 걸 약간 매수한 거지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보면 개인은 20조를 샀고 외국인은 13조 8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누적으로만 보면 개인은 엄청나게 샀고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단지 7월 달에 외국인이 샀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 7월 달은 상방이에요. 외국인이 매수한 7월 달은 상방이라고요. 그럼 8월 달 가야 하는 거죠. 자, 8월은 8월 달에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8월 달이 됐는데도 외국인이 현물을 사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승장인 거죠. 그런데 8월 달이 됐더니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요.
그러면 8월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누적으로 계산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현물은 그 달로 끊으시라고요. 그 달로 딱 끊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다시 제로 세팅해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단 선물은 누적하세요. 그러면 지금 누적으로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은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을 다 팔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물 2,100억 원을 매도하면 하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수가 언제 내리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이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아직 상방이라는 거예요. 다만 누적이 작으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한 3조 원 정도 매수한 상태다. 그럼 제 기준에선 이건 안 떨어지는 장이라고 봐요. 8월 달도 여전히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겠죠. 왜냐? 이거 언제 팔아요? 3조 원을 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2,105억 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장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현물은 제로 세팅이 되죠. 현물은 제로 세팅이 된다고요. 8월 달부터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라고요. 지금 7월 달에 매수한 2조 3천억은 무시하는 거예요. 8월 달이 되면. 그러면 현물은 제로고 선물은 2,105억 원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8월 달에 외국인이 선물을 2,105억 원만 정리하면 상방이 아닌 하방의 흐름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7월 달에 현물을 샀습니다. 7월 달에 현물을 샀는데 외국인이 산 7월 달에 현물이 뭘까? 삼성전자 5,460억, 네. LG 에너지 솔루션 4,670억, 하이닉스 2,674억, 네, 2,600억, 현대차 1,780억, 삼성 SDI 1,579억, S51 1,100억, KT 1,000억, 그죠? S텔레콤 1,000억.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한 현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는 반도체고요. 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요건 이제 전기차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화학이잖아요. 네. 그러면 화학, 차, 전기, 차, 화, 전이죠. 차, 화, 전 이렇게만 산 거예요. 나머지는 안 샀어요. 나머지는 산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개인은 뭘 샀냐? 개인은 고버스를 샀죠. 1,785억 원어치 샀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겁나게 많이 샀네. 고버스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월달부터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6월달부터 됐더니 없어요. 어디가 있다? 예, 여기 있습니다. 2,368억 매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도했다가 일부 사들인 거죠. 자, 그럼 올해를 볼게요. 올해 1월부터 볼게요. 올해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봤더니 2등이에요. 9,576억입니다. 아직도 1,700억대를 정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0억대의 매도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조 원짜리 시가총액의 고버스를 한 10% 정도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10% 정도 매수했지만 50% 정도는 여전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 정도 매도했는데 그 중에 10%를 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매수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15조 원 들고 있습니다. 15조 원. 올해 들어서 개인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15조예요. 15조. 그 중에 6월달부터 따지면
3조 5천억이고요. 예. 7월달부터 따지면 삼성전자 어디 매도했죠? 7월 1일부터 삼성전자 1000억 팔았어요. 1100억.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올해 들어서 15조를 샀고 6월달 이후에도 3조 5천억을 샀어요. 근데 7월달에 1100억 팔았어요. 그럼 개인은 삼성전자 아직도 잔뜩 들고 있는 거죠? 개인은 아직도 삼성전자 잔뜩 들고 있어요. 판 게 없어요. 사기만 했지 판 게 없다고요. 네. 만약에 곧버스를 1700억 정도를 개인이 살 정도면 삼성전자를 죽어라 손절했어야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손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태에서 자금의 흐름만을 본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개인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상승해요? 뭘로 상승하죠? 개인은 손절을 안 해요. 손절을 안 하는데 계속 올려서 이익을 준다. 그런 자유로운 외국인이 존재하려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올해 들어서 자금의 흐름만으로 쫙 살펴보시면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개인은 현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물을 계속 사고 있어요. 얼마 팔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은 손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봉만 움직이지 돈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월이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현물은 제로 세팅이에요. 0에서 다시 카운트 하세요. 그리고 선물은 2105억 원의 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 던지면 2000억 이상 팔면 상방으로 가야 될 이유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7월 달에 2조 3천억을 샀으니까 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6월 달에요. 6월 달에 5조 5천억을 팔았는데 7월 달에 아래로 가요? 안 가죠? 그 달의 봉의 형태를 결정하는 게 돈이라고요. 자, 6월 달에는 외국인이 5조 5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4조 5천억을 샀으니까 하방. 7월 달에는 개인이 1조 원을 팔았으니까 상방. 그럼 8월 달에는 개인이 사면 하방, 개인이 팔면 상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얼마를 샀기 때문에 다음 달도 어떻게 된다라는 건 없는 거고, 예, 8월 달에 개인이 팔면 올라갈 거고 개인이 사면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고, 선물은 누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자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네. 옵션을 보이겠습니다. 콜. 개인은 99억 매수, 외국인은 61억 매수, 금융투자는 146억 매도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금투는 상방을 원하지 않아요. 금투는 상방을 원하지 않고 외국인은 상방을 쬐끔 원해요. 61억이니까 쬐끔. 예. 그런데 풋을 보세요. 풋을 보시면 외국인은 164억 매수고 금투는 235억 매수고 개인은 276억 매도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은 떨어지는 거 원해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걸 더 원해요. 왜? 100억 정도 더 많아요. 그런데 금융투자는 무조건 떨어지는 걸 원해요. 왜? 콜도 매도했거든. 네. 콜도 매도하고 풋은 매수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하방이에요. 하방. 금투는 하방을 본다는 거죠. 자, 이제 미니 콜옵션을 보겠습니다. 미니 콜옵션을 봤더니
외국인은 114억 매도고 금투는 114억 매수예요. 다시 풋을 보면 풋 23억 매수고 금투는 19억 매도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콜을 114억 매도했죠. 외국인은 콜을 114억 매도했는데 여기 콜은 61억을 매수했으니까 합치면 마이너스죠. 콜이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콜이 마이너스라고. 자, 그 다음에 풋을 가볼게요. 풋에서 164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미니 풋은 얼마냐? 23억 매수니까 매수죠. 풋은 매수예요. 네. 콜은 매도고. 콜은 매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금투를 볼게요. 금투는 콜을 146억 매도인데 미니는 114억 매수니까 매도죠. 콜 매도잖아요. 114억에 146이니까 30억 정도 매도라고요. 그럼 풋은? 자, 풋은 19억 매도죠. 근데 여기는 235억 매수예요. 그러면 합쳐서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은 상방이 없죠. 미니는 콜 매도에 옵션 일반은 매수니까 합치면 매도고 풋은 미니랑 일반이랑 합쳐도 매수예요. 그러면 지금의 옵션 포지션은 하방으로 완전히 다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돈의 구조로만 보면 옵션은 그냥 하방인 거예요. 옵션은 그냥 다 하방을 그려놨다고요. 근데 개인은 콜 매수에 풋 매도니까 무조건 상방이에요. 자, 7월은 현물이 개인 매도니까 상방입니다. 8월은 8월에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선물은 2,100억만 던지면 하방이에요. 옵션은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뜨면 완전히 작정하고 두들겨 파겠다고 차트를 그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자세히 보시라는 거예요. 돈 속에 길이 있습니다. 자, 8월 달에도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옵션을 포기할 거예요. 예, 옵션을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현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옵션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은 개인만 상방이고 증권, 외국인 다 하방이에요. 자, 8월 첫 번째 거래일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 뭐다? 현물, 선물, 누적분. 현물은 월 기준 누적이고요. 선물은 만기 기준 누적입니다. 요걸 계속 누적해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현물을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오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 환율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차트예요. 그러면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수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이야기는 외국인이 개인에게 현물을 매수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8월 달에 관찰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걸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공하는 이 띵글 차트의 상단선 하단선의 위치랑 한번 매칭해서 보시면 저걸 누르거나 아니면 들거나 할 때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